척후병이 다급하게 말을 몰아 진흙탕을 가르며 달려왔어. 빗물이 그의 얼굴과 갑옷을 흠뻑 적셨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부릅뜬 채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지. 장군님,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후방계 삼조고 군이 나타났습니다. 양양은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의 눈썹이 미간에 깊게 찌푸려졌지. 무슨 소리냐? 후방이라니 삼조고 군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척후병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없이 말을 이었어. 그게 아닙니다, 장군님. 영주성을 습격하던 거천이라는 고구려 장수가 이끄는 삼조고군이 우리 후방을 덮쳤습니다. 보급 부대를 모조리 박살내고 군량과 보급품까지 전부 불태우고 있습니다. 순간 양양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고 왕세적 역시 당혹감에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후방이 뚫렸다고? 그때 또 다른 척후병이 전장을 헤치고 달려오며 절박하게 외쳤어. 우익의 적의 삼조고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강희식이라는 자가 이끄는 부대가 우리의 우익 진영을 가차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왕세적은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말조차 나오지 않아 멍하니 척후병을 바라보았지.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악몽 같은 보고는 끝나지 않았지. 병사 하나가 울부짖으며 또다시 달려왔어. 장군님, 전반기입니다. 개마무사가 전방에서 돌진해옵니다. 을지문덕의 본대가 전면적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왕세적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굴이 굳어졌고 양양은 다급하게 병사들에게 외쳤어. 뭐하는 놈들이냐? 방패를 들어라, 막아라, 막으란 말이다. 그러나 그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좌익에서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어. 좌익에도 삼조고 군입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순간 전장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지. 사방팔방에서 울부짖는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과 무너져 내리는 병사들의 절규가 뒤엉키며 빗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펼쳐졌어. 장군님, 놈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왕세적과 양양은 그제야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었지. 자신들이 그동안 너무도 가볍게 보았던 을지문덕의 진짜 전략을 이제야 깨달은 거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을지문덕의 치밀하고 강요한 덫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양양과 왕세적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고 빗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고구려의 삼조고 깃발이 그들의 시야를 채우며 그들의 최후를 예고하고 있었지. 을지문덕은 빗물과 땀이 뒤섞인 얼굴로 수나라 진영을 응시했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선 오래 억눌려왔던 살기와 분노가 서서히 끌어올라 폭발하기 직전이었지. 그의 검은 하늘을 향해 높이 들려졌고 번개가 치듯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동안 오래 참았다. 이제 이놈들을 모조리 갈아버려라. 그대들이 가진 모든 분노를 이 전장에 쏟아 부어라. 을지문덕의 외침이 빗소리마저 압도하며 병사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어. 그의 외침은 병사들의 피를 들끓게 했고 삼조고 전사들은 격렬하게 환호하며 무기와 방패를 높이 들었지. 나의 자랑스런 전사들이여, 내 소중한 삼조고 전사들이여, 적들의 심장은 그대들 것이다. 가서 놈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려라. 그 말과 함께 을지문덕은 맨 앞에서 직접 돌격을 시작했어. 그의 긴 머리카락이 빗속에서 날카롭게 휘날렸고 칼날이 비를 가르며 날카롭게 번득였지. 그의 모습은 전쟁의 화신 그 자체였고 그가 징역할 때마다 수나라 병사들은 겁에 질려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어. 사방에서 고구려군이 일제히 포위망을 좁히며 돌격했어. 우익에서는 강희식이, 후방에서는 거천이, 좌익과 전방에서는 을지문덕과 연태조가 이끄는 개마무사들이 진흙탕을 거침없이 달리며 수나라군을 압박했지. 우와, 도망쳐라, 도망쳐. 수나라 병사들은 진흙 속에 발이 묶여 제대로 도망칠 수도 없었어. 그들의 발은 진흙탕에 깊게 박혀 움직이지 못했고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몸으로는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 을지문덕은 진흙탕으로 변한 전장 한가운데서 무서운 광기와 분노를 폭발시키며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어. 그의 칼날은 이미 수많은 적의 피로 흠뻑 젖어 붉게 빛났고 얼굴과 갑옷 위로 피와 빗물이 뒤섞여 줄줄 흘러내렸지.
그의 눈빛은 차가운 죽음의 불꽃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 그의 등 뒤로는 검은 삼조고 깃발이 높이 펄럭이며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수나라군의 영혼 위를 휘감고 있었지. 전진하라. 적을 남김없이 베어내라. 고구려의 힘을 보여줘라. 을지문덕의 포효와 함께 고구려군은 광기의 절정을 이루며 거침없이 수나라군 속으로 밀고 들어갔어. 개마무사의 육중한 돌격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수나라 병사들의 방패와 갑옷을 찢으며 길을 열었고, 그 뒤를 따르는 삼조고 전사들은 날렵한 검과 창으로 남은 적들을 사정없이 베어 넘겼어. 으악, 제발 살려줘.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과 절규가 빗속에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비와 어둠 속에 메아리쳐 모든 병사들의 공포를 극대화했지.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된 땅 위엔 수나라군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로의 시신을 밟으며 뒤엉킨 채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그때 후방에서 거천의 삼조고 부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덮쳤어.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솟아난 도깨비처럼 빠르게 말을 달리며 수나라군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지. 거천은 말 위에서 힘차게 외쳤어. 도망칠 길은 없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모두 베어버려라. 우익에서는 강희식이 이끄는 또 다른 삼조고 부대가 날카롭게 적진을 파고 들어왔어. 강희식은 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으며 가차없이 병사들을 쓰러뜨렸고, 그의 부대는 수나라 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 삼조고 도깨비가 나타났다. 살려줘, 제발. 수나라 병사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고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스스로의 대열을 짓밟기 시작했어. 양양과 왕세적은 이제 완벽히 패닉 상태였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지. 을지문덕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목청이 터지도록 함성을 질렀어. 지금이다. 놈들의 숨통을 끊어라. 고구려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았고, 수나라군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저항할 의지도 상실한 채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어. 빗속의 전장은 이제 피와 살점, 비명과 절규가 뒤섞인 진짜 지옥으로 변해 있었지. 결국 수나라 30만 대군은 고구려의 삼조고 깃발 아래서 완벽히 무너졌고, 을지문덕의 손에 철저히 짓밟히며 그들의 오만과 자존심과 함께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 놀라운 전과였어. 불가능한 일을 을지문덕이 해내고 만 거야. 고작 6만 병력으로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 30만 정예군을 요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아냈어. 요서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이 믿기지 않는 승전으로 인해 평양성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사실 영양왕의 마음속은 복잡했어. 을지문덕의 공이 너무나도 크고 빛나는 탓에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 고구려 최고의 무장인 을지문덕이 동북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그의 두려움을 한층 더했어. 승전 축하 잔치가 한창일 때였어. 영양왕은 넓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던 을지문덕에게 천천히 다가갔어. 을지문덕은 주변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축하의 말과 술잔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왕이 다가오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 영양광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술병을 들고 을지문덕의 빈 잔을 가득 채워주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 을지장군 대단하오. 그대와 같은 명장이 고구려에 있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이유라 하겠소. 을지문덕은 조금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며 답했지. 과찬이십니다, 폐하. 소장이 어찌 폐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영양왕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을지문덕의 잔을 다시 한번 채워주었어. 그런데 장군은 아직 홀몸이라고 들었소. 이리 뛰어난 무장이 아직까지 혼자인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오. 을지문덕은 예상치 못한 왕의 말에 살짝 당황하여 헛웃음을 지었지. 하하하. 어찌하다 보니 혼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영양왕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을지가 가문이라면 우리 고구려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일 텐데 어찌 혼처가 없었겠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짐이 그대의 짝을 찾아주고 싶구려. 어떠하오? 을지문덕은 순간적으로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왕의 갑작스런 제안 때문인지 몰라도 머릿속이 멍해졌어. 폐하하하.
소장은 무슨 말씀인지 잘. 영양왕은 말을 끊고 주변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어. 수아야, 이리 오너라. 연 회장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수아가 천천히 일어나 우아한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은 을지문덕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 천상의 신녀가 내려온 듯 사뿐사뿐 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영양왕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을지문덕과 수아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지. 을지 장군, 어떠하오? 짐의 딸 고수하여. 홍의가 찾건만 아직까지 마땅한 짝을 찾지 못했소이다. 그대가 거두어 준다면 짐으로서는 참으로 고맙겠소. 수아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미소를 띄었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서늘한 기운과 숨겨진 비밀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지. 을지문덕은 당혹스러움을 숨기기 힘들었어. 영양광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지. 자신을 왕가와 묶어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 어허, 이게 참... 을지문덕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영양왕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독려했지. 수아야, 못하느냐? 내 낭군님의 술잔이 비었느니라. 수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들고 을지문덕 앞에 다가섰어. 그녀의 손이 을지문덕의 잔을 천천히 채우는 순간 주위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지. 수아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마치 칼끝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묻어 있었지. 부족한 소녀이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옵니다, 장군. 을지문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선 경계심과 복잡한 마음이 끊임없이 뒤섞였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을지문덕의 마음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지. 이제 그는 전쟁보다 더 깊고 위험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